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신항의 하부 공사는 2009년 초부터 진행돼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항만건설의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바닷속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나씩 놓아 항만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항만의 기본 구조물을 이루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즉 케이슨이라고 불리는데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인 안벽의 본체가 된다. 수심약 30m 아래에 거치된 케이스는 평소 조수간만의 차이를 고려해 들어오는 해수의 양을 조절해 주는데 위치가 틀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최종 목적물은 컨테이너 터미널을 만드는 것이고 터미널 야드를 매립하는데 암벽 거치가 우선 공정이므로 케이슨 거치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항만은 최대 10m가 넘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최대 관건. 이를 위해 초대형 광폭 케이슨이 항만건설에 사용된다. 총 8함 중에서 45함이 제작이 완료돼서 현장에 거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 신항만건설에 들어가는 케이슨을 제작하고 있는 현장.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케이슨. 앞에서 한 층이 2.6m 봤을 때 10층 높이고 그다음에 빌라로 봤을 때는 한 동을 짓는 거, 10층짜리 빌라 한 동을 짓는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요. 케이스는 높이 26.1m, 길이 32.5m, 폭 19.3m의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물. 케이슨 하나를 제작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 이 기간을 잘 맞춰야만 다음 공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늘 긴장 속에 산다. 서로 공조가 돼야 뭐 사고도 안 하고 작업도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 고공 작업은 불가피한 일. 게다가 15kg이 넘는 무거운 철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작업자들을 위협한다. 비좁은 틈새, 노련한 이들의 손끝을 통해 튼튼한 케이슨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장소는 좁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그렇게 가공한 대로 그대로 맞춰져야 힘들어요. 너무 길어서. (8m부터 10m까지) 길게 가공된 철근들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뼈대를 세우는 일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하기 힘든 일. 설계 도면에 맞게 일일이 맞춰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저 아까 그거를 조이드 그거를 저 밑을 내려있으면 되겠네. 어이, 벌써 묶었네. 풀어. 만일 철근이 하나라도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하면은 안 추워요. 케이슨의 골조를 이루는 철근들은 16mm부터 29mm까지 각각의 위치에 따라 쓰이는 굵기와 길이가 다르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철근이 쓰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가 한 단 들어가나? 한 단 들어가요. 한 단. 사소한 문제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돼. 여기에 대한 더 보강을 시켜주라는 얘기야. 해수에 떨어뜨리는 구조물인데다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하기에 그 어떤 작업보다 신중해야 하는 뼈대 작업. 케이슨 제작에 들어가는 철근의 양만도 엄청나다. 요건 한번 설명하자. 여기는
지금 이 케이슨 총 중량은 5,500톤 중에 철근이 580톤 정도. 철근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작업장에는 항상 레미콘 차량들이 대기 중이다. 대량으로 들어가는 콘크리트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하루에 보통 대충 들어가는 게 한 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 50, 아니야 300루베. 그러면 한 50대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하루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양은 약 800톤 정도. 케이슨 하나를 제작하는 데는 무려 5,520톤의 콘크리트가 필요하니 아파트 10층 건물과 똑같은 케이슨의 엄청난 규모를 실감할 수 있다. 그 거대한 구조물이 24시간 연속 작업을 통해 일주일에 하나씩 제작되고 있는 것. 케이스는 다른 구조물과 달리 바닷속에 거치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배합 성분에도 다른 점이 있다. 케이스는 바닷속에 거치되는 구조물이잖아요.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 염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콘크리트 말고 보르스레이크 미분말이 포함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는 다른 구조물에 비해 그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야 한다. 때문에 케이슨 제작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 테스트를 위해 매일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28일 후에 강도가 안 나왔을 때는 지금 시공해놓은 구조물 자체를 안전진단 이런 것들 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건물 다시 허물어야 되는 부분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기초 콘크리트 배합이 잘못돼 시공 후 원하는 강도가 나오지 않으면 구조물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는 일. 그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작업이다. 밤과 낮, 시간의 흐름이 무의미한 곳. 이곳에선 24시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케이슨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밤이 되면 작업자들의 신경은 더욱 예민해지는데 낮에 비해 밤에는 콘크리트 작업에 차질이 많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한 15에서 한 20주 정도 물려놓는데 지금은 날씨가 조금 추워졌기 때문에 경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야간 작업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고된 작업.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한 이가 없다. 일단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성취감이랄까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이게 국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구두 만들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도 구두로 만드는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성취감이 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좀 있고요. 주야간 2교대로 이루어지는 252명 작업자들의 24시간 연속 작업.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양생을 같이 하면서 계속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24시간 동안 콘크리트 타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신앙만 건설에 쓰이는 케이슨 제작에는 슬립폼이라는 신개념 공법이 쓰인다. 슬립폼 방식이란 거푸집처럼 만든 폼에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타설해 이음 부분이 생기지 않게 구조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거푸집은 한 번에 2.5cm씩 1시간에 25cm가 올라가는데 이 방식은 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구조물이 일체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체형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슬립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에 짬짬이 주어지는 짧은 휴식 시간. 외국인 작업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의 건설 기술을 배우러 온 산업연수생들. 간단한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고 그동안 쌓인 피로를 잠시 풀어본다. 맛있어. 야간 작업자들이 퇴근하고 난 이른 새벽. 주간 작업자들의 하루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작업자들이 오전 체조로 몸의 긴장을 푸는 사이 주방에선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한 번에 만들어야 할 양이 무려 250인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현지 요리사까지 동원됐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다 했는데요. 여기 소장님이 애들이 잘하니 입에 맞지 않다고 해갖고 베트남 주방장을 쓰게 됐어요. 유난히 고기를 좋아하는 베트남 작업자들의 입맛까지 고려한 식사가 준비되고 남들보다 두세 배 힘을 써야 하는 작업이니만큼 끼니도 든든히 챙겨야 한다. 하지만 몸이 고생하는 것만큼 느끼는 보람 역시 크다. 보통은 철근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로 쑤시고 아프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세미로 오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외국인 작업자들 역시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중이다. Em sang đây để sang đất nước Hàn Quốc đây thì mục đích là kiếm tiền về xây dựng cuộc sống ở nhà được tốt hơn. Sau này con cái. 세계 물류의 중심 항만을 목표로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천 신항만 건설.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하부공사는 항만의 가장 기본 구조가 되는 안벽 1.6km를 세우는 작업이다. 뭐 1번부터 1, 2, 3, 4 순서대로 체결하고 바로 나오자고. 나가면. 육상에서 암벽의 기본 구조물인 케이슨을 제작하고 있는 동시에 해상에서는 거치된 케이슨을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도가 많이 치고 너울이 심하면은 혹시나 터스판이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물 양수 작업할 때 물이 계속 안으로 스며들어가니까 방수 역할을 하려고 막는 거죠. 위풍당당 기중기에 몸을 실은 잠수사. 깊게는 까마득한 수심 30m까지 내려가서 해야 하는 수중 작업은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에 더욱 위험한 작업. 하지만 자칫 거치된 케이슨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케이슨 내부에 심각한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잠수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를 이루어 진행하는데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서다. 에어가 끊어진다든지 호수가 꼬여가지고 절단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체크를 해주는 거죠. 혹여 잠수사의 생명과 직결된 공기 공급선이 끊어지거나 꼬여 공기가 전달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위험 요소는 곳곳에 존재한다. 시야가 뭐 30cm, 50cm 앞도 안 보일 정도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서해 바다. 하지만 케이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잠수사는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간다. 하나의 케이슨에 달린 볼트는 모두 102개. 잠수사가 한 번 수중에 내려가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다. 이 시간 내에 꼼꼼하게 볼트를 조여 케이슨 내부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잠수사는 희뿌연 시야 속에서 하나에 5kg이 넘는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계속한다.
이때 파도가 심하게 치거나 볼트가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드러나지 않은 깊은 바다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한 잠수사. 그 역시 항만건설의 숨은 주역이다. 작업은 어떠셨어요? 예, 작업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춥진 않으셨어요? 아, 오늘은 좀 물이 찬 것 같은데요. 케이슨 제작 5일째. 차질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틀 후면 높이 26.1m의 거대 케이슨이 완성될 것이다. 케이슨을 정해진 기간 내에 올리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있다. 관계자 외엔 출입이 금지된 공간. 바로 케이슨의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는 일이다. 지금 여기가 케이슨 내부 셀입니다. 우리가 내부인데 셀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쪽에 지금 베트남 친구가 지금 면이 거친 데를 지금 면 정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한 17m 정도 위에 떠 있는 상태고요. 높이 26.1m, 아파트 10층 규모의 케이스는 비어있는 방 15개로 이루어진 구조다. 케이스 내부에 15개의 방을 이루는 벽면의 안과 밖은 미장공들의 손을 거쳐 다시 한번 재포장된다. 이렇게 세밀한 미장 작업을 통해 케이스 내부의 균열을 막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작업장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 20m 고고. 안전줄 없이는 그 어떤 누구의 출입도 작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간신히 오갈 수 있는 70cm 간격의 좁은 통로를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미장 작업. 이들의 노력 속에 견고한 케이슨이 만들어지고 있다. 일주일 전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의 압축 강도를 실험하는 날. 결과를 가지고 해체를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대기했다가 해체를 하느냐 그 차원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케이스는 몇천 톤의 컨테이너선이 오가는 항만의 기본 구조인 만큼 엄청난 하중을 견뎌낼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테스트가 중요하다. 기준이 7.2메가파스칼인데 이게 지금 9.2메가파스칼 나왔거든요. 우리가 기준에 원하는 이상값이 나왔기 때문에 해체를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에 이제 해체를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드디어 거푸집 해체가 결정되고 높이 26.1m의 거대한 케이슨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작업자들은 케이슨 제작의 마지막 작업을 위해 준비 중인데 구조물의 방수 역할을 하는 차수판을 케이슨 상단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14톤 무게의 차수판 총 7개를 26m 고공에서 달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 바다에 떨어뜨릴 거잖아요. 떨어뜨릴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가라앉아 버리고. 그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10톤의 크레인으로 차수판을 올려주면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작업자들이 일일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드디어 일주일간에 걸친 케이슨 제작이 모두 완료됐다.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250여 명의 작업자들이 최선을 다해 이뤄낸 값진 결과물. 이 안에 모두의 수고로운 땀방울이 녹아있다. 어려운 거야 뭐 항상 어렵지만은 이번엔 좀 조심스럽게 한 게 많아갖고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잘 됐어요. 상당히 지금 여기 같이 고생한 직원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또 지금 혼자 있을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날 밤
작업자들에게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6,000톤이 넘는 케이슨을 이동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셋이 다 들고 다니고 맨 처음에 잭 들어올 때부터 내가 계속 견인 체크를 하고 나왔고요. 그래갖고 체인지할 때 만일 선적 작업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 케이슨 제작도 무기한 중단된다. 때문에 작업자들의 얼굴엔 긴장감마저 감돈다. 네가 들어가. 조심해서 해. 철민이는 위에서 전체를 총괄해줘야 돼. 전체적으로 총괄해줘. 대략 한 6,500톤 정도로 움직이는데 이게 아차 잘못하면은 이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발의 준비를 하고 넘기는 그런 작업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항만 암벽의 기본 구조물인 케이스는 일주일 동안 제작되는데 먼저 케이슨의 기초인 저판이 제작되고 콘크리트 연속 타설이 가능한 신개념 슬립폼 방식으로 케이슨의 벽체가 제작됐다.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친 케이슨은 강도 시험을 거쳐 차수판을 다는 양생 단계를 거치는데 마지막이 해상 운반을 위한 선적이다. 선적 준비에 나서는 작업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6,000톤이 넘는 거대한 케이슨을 지상에서 5에서 8cm가량 들어올리는 게 선적의 첫 번째 단계. 5 7 약 6,000톤의 케이슨을 운반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8시간. 일단 출발이 좋다. 일단은 잭을 좀 했는데 잭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케이슨의 이동은 IPCCV라는 신개념 유압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고정 설치된 레일에 유압잭을 설치해 중량물을 옮기는 시스템이다. 총 40개의 유압잭의 압력을 조절하며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1시간에 10m씩 케이슨이 이동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이 생긴 모양이다. 지금 아비점 차이가 나서 레벨 아비점 차이가 나니까 현재 케이슨의 무게는 무려 6,000톤 이상. 40개의 유압계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케이슨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원인은 지금 레벨 원래 이게 케이슨이 6,800톤, 6,500톤이다 보니까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레벨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연 케이슨의 선적은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레일에 설치된 총 40개의 유압잭. 그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선적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정태 원장님 지금 현재 그 유압 그 푸싱하는 그 잭 바가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거 있습니까? 지금 하나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저 반대로 저 1-2번 잭이 지금 잘 안 내려오네. 아 지금 내려온다. 잭 하나가 0.5톤씩인데 이 브릿지는 그 이상 했을 때는 부러집니다. 그럴 경우는 대형 사고 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잭 2개를 죽이고 넘긴 다음에 다시 잭을 업시키고 그 다음 잭을 또 죽이고 이런 단계별로 9개 단계를 거쳐서 DCL을 선적하게 되는 거죠. 케이슨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 때문에 작업자들은 작은 문제에도 바짝 긴장하게 된다. 이 6,200톤을 지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밑에 우리가 이 스틸트랙을 지금 고정하는 핀이 있어요. 근데 그 무게 못 움직여갖고 핀이 지금 바깥으로 도치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보수를 했고 면정리를 했는데 오늘 워낙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촬영을 감수하기 위해서. 아파트 10층 규모. 자동차 6,000대 무게와 맞먹는 6,000톤 케이슨의 규모가 짐작된다. 다시 한번 총 40개의 유압잭과 이를 연결하는 유어포스 점검에 들어간 작업팀.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설계된
압력값이 오차없이 들어가야 작업에 차질이 없다. 꼬박 8시간.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케이슨 선적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다음 날 케이슨 해상 운반 작업을 앞두고 작업자들이 기상 상태와 조위 상태를 체크 중이다. 해야 될 거예요. 우선은 날씨가 참 좋아요. 뭐 바람도 없는 걸로 나와 있고 파고도 1에서 2m고 풍속이 한 2m 정도 되니까 바로 출항할 수 있게끔 7m 80 정도에 바로 출항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십시다. 출항 결정이 떨어진 해상에선 케이슨을 인양하기 위한 준비가 곧바로 시작됐다. 항만 암벽의 기본 구조물인 케이슨은 일주일 동안 제작됐는데 먼저 케이슨의 기초인 저판이 제작되고 콘크리트 연속 타설이 가능한 신개념 슬립폼 방식으로 케이슨의 벽체가 제작됐다.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친 케이슨은 강도 시험을 거쳐 차수판을 다는 양생 단계를 거치는데 마지막이 해상 운반을 위한 선적 이동 작업이다. 인천 남항부두의 제작장에서 만들어진 케이스는 100길로 20km 거리에 위치한 인천 신항건설 현장으로 운반될 예정. 약 6천 톤인 케이슨 해상 운반 작업엔 예의주시할 상황들이 많다. 여기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쪽으로 밀리갖고 육상 쪽으로 부딪힐까 싶어 그걸 제일 조심하고 있어요. 예, 육상은 준비돼 있으니까 저기 막대장 한번 얘기하시죠. 예, 이쯤에서 이제 와야 끌려야 되겠네. 예, 세번수다 선장님, 세종호 선장님, 이 상태 잡아주세요. 케이슨이 실린 진수선, 즉 DCL선을 인양하기 위해 동원되는 예인선은 총 3대. 육상 작업자와의 긴밀한 교신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 진로를 확보해야 한다. 제 원위치로 가기 위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차고 나면 이게 양쪽에 힘 받으면은 정상 코스로 잡아 나갈 겁니다. 네, 나갑시다. 케이슨 운반은 특수 제작된 9,000톤의 진수선에 케이슨을 싣고 예인선 2대가 양쪽 뒤에서 진수선을 밀고 나가는 방식이다. 많이 밀리는 쪽 얘기해줘요. 세분수다 스피드 조절하게요. 그런데 이때 옳다고 스톱. 항로가 통제된 해상에 예기치 않은 어선한 척이 나타났다. 지금 2시 방향에서 바지가 하나 붙고 있어요. 좀 경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케이슨을 실은 진수선은 배의 무게까지 약 15,000톤. 장애물이 나타나면 달리 피할 방도가 없다. 심장이 보통 쓰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배도 그렇지만서도 오는 선박들하고 교신해가지고 우측 같이 통과하자는 빨리 이거 신속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이게 구조물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다른 배에서도 이제 신호를 많이 쓰고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고 앞에 물체, 모든 물체들이 저 안에 찍혀 나타납니다. 배 움직이는 것까지. 그래서 저걸 보고 어디에 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확인해서 어디 배가 올라오고 있다. 몇 마일. 마일수까지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1.5마일입니다. 경력 30년의 강대양 선장도 케이슨 운반 작업에는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노트, 시속 4km로 달리던 진수선은 연안을 빠져나가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짧게 죽어가면 속력이 안 나가니까 길게 줘야만이 물의 저항도 적게 주고 그래서 속력을 우리가 좀 더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진수선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5.5노트, 시속 약 10km 정도다. 100길로 20km의 거리지만 케이슨 운반 작업에만 6시간 이상이 걸리는 항해다.
진수선이 안전한 지점으로 이동하자 그제야 작업자들도 한시름 걱정을 놓고 잠시 긴장을 푼다. 밥은 여기서 해 먹어도 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이 오늘 하루 이제 갔다 오는 건데 해 먹는 것보다는 이게 간편하니까. 거대한 케이슨이 실린 진수선은 앞쪽에 안내선이 속도를 조절하며 백기를 안내한다. 그 뒤를 예인선 2대가 후위하며 밀어주는 형태. 진수선의 균형을 앞뒤 좌우로 맞춰주는 것이다. 배가 연안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위 시간을 맞추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야간 운행. 야간에는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작업자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해보라고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선수. 정면에 쭉 앞에 보면 빨간 거 하나 있네 저거. 빨간 거 지금 깜빡등 하나 달려 있거든. 이거 봐 이거 가부이 같은데. 틀어야 돼. 좌측으로 틀어서 가야 돼. 우리가 보고. 다행히 발견해서 다행이네. 발견해서. 육상에 그 누구야? 왼쪽에도 또 있어요. 왼쪽에도 있다고. 앞에는 아까 V6, 7분이야.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케이스 눈반 작업도 이제 거의 막바지다. 보면은 우리 안 보이고. 하지만 끝까지 균형을 잃지 않고 진수선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진 아직 안심할 수 없다. 또다시 작업자들의 손길은 바빠지고 김주경 수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저 세종호 선장님 또 삼성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LNG 쪽으로 확대해 주세요. 세븐선다 선장님은 밀어주세요. 그쪽에서 도는 걸 받치 줘야 안 돌아가지. 앞뒤에서 진수선을 호위하며 케이슨의 균형을 맞춰줬던 석대의 예인선과의 호흡이 중요한 타이밍이다. 케이슨 런칭할 자리에 진수장이에요. 그 세팅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약 6,000톤의 케이슨을 바다로 빠뜨리는 작업. 즉 진수 작업은 지정된 위치에서만 가능하다. 케이슨 진수장은 케이슨이 잘못 떨어지거나 수심이 맞지 않을 때도 진수가 가능하도록 수심 25m 아래를 깊게 파놓은 상태. 그 지점에 진수선이 정확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배가 어디로 틀어져 있는지, 왜냐면 중량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한쪽으로 힘을 받으면은 그걸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 그냥 잡아야 되니까 미리. 정점부로 밀립니다. 정점부 잡으십시오. 케이슨의 선적부터 인양, 정박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작업의 연속. 다행히 진수선은 제 위치를 잡았다. 한편 진수선 내부에선 곧 시작될 야간 작업을 앞두고 작업자들이 대기 중이다. 힘들 적에는 주로 보면은 뭐 비가 오거나 바람 불기나 이럴 때 좀 힘들고, 보람찬 날에는 이래 보면 동료들하고 기분 좋고 이래 보면은 일이 좀 잘 되고 이럴 적에는 좀 보람차지. 작업에 앞서 안전장비부터 꼼꼼히 챙기는 작업자들. 다음 작업은 아파트 10층 높이인 26.1m 케이슨 상부에서 이뤄지는 고공 작업이기 때문이다. 약 6,000톤 중량의 거대한 케이슨을 바다에 빠뜨리는 작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무거운 케이슨을 바다에 그대로 빠뜨렸다간 빠질 때의 순간적인 충격을 케이슨이 그대로 받게 되고, 이때 케이슨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슨 내부에 서서히 물을 채워 하중을 실어주는 것인데, 지금부터 꼬박 9시간에 걸쳐
케이슨 충수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 케이싱이 물에 떨어졌을 때 옆으로 기울기나 앞으로 엎어지지 않게 해서 하중을 실어주는, 쉽게 말해서 밑에 무게를 실어주는 작업. 하중을 안 실어주고 그냥 배터리 뿌면 케이싱이 상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자빠지기나 기울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하중을 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슨의 진술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비어있는 케이슨 내부 탱크에 3분의 1가량 물을 채우는 1차 충수. 그리고 진수선에도 하중을 실어주기 위해 2차 충수를 한 뒤 미끄러지듯 진수시킨다. 바닷물을 수직 펌프로 끌어 케이슨 내부 탱크에 충수하는 작업. 이 작업 역시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대로 진행된다. 넘치됐을 때 15m 정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질을 여기. 게다가 15개의 케이슨 탱크마다 충수해야 하는 물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다. 5분 단위로 충수 상황을 체크하며 완벽한 충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외롭고 고된 작업이지만 조금의 오차라도 용납할 수 없다. 한편 모든 충수 상황을 지시하는 내부 상황실 역시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1번 돌리고 1번 돌리고. 빨리 연락이 오면 빨리 끄야지. 빨리 안 끄면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끄고 빨리 켜줘야 됩니다. 충수 작업은 상황실과 작업자와의 호흡이 중요한 일. 1번 수도, 1번 수도. 1번 수도. 8번 충수 끝났습니다. 예, 1차 충수 끝났습니다. 1차, 2차, 2번에 걸쳐 진행되는 케이슨 내부 충수 작업. 이 충수 받는 걸 갖다가 1, 2차로 나눠가 반석 받거든요. 왜요? 한목 많이 받으면은 바란스도 차이도 나고 이 방 객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반 받고 또 반 받고 반을 물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반을 받으면 안전하니까. 차가운 바닷바람 속 안전띠 하나에 의지한 작업자들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떨어지더라도 사람은 괜찮아. 또 여기가 한 5-6시간씩 여기 나와 있어 서 있으면 춥고 그렇다면 뭐 하나 의지할 데 없잖아. 약 6,000톤 케이슨의 3분의 1 정도를 해수로 채우고 나면 케이슨의 무게는 무려 9,000톤 가까이 된다. 이렇게 케이슨에 하중이 실리게 되면 케이슨은 점점 앞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그 각도와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케이슨의 진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비어있는 케이슨 내부 탱크에 3분의 1가량 물을 채우는 1차 충수. 그리고 진수선에도 하중을 실어주기 위해 2차 충수를 한 뒤 미끄러지듯 진수시킨다. 1차 케이슨 내부 충수가 끝나갈 무렵 2차 진수선 충수를 앞두고 갑자기 기상 상황이 악화됐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해상을 덮친 것이다. 아주 당황스럽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시야가 안 나온 적은 없었는데 한 300m 정도만 시야 나와도 충분히 작업은 가능한데 너무 안 나오니까 지금 안개가 그칠 때까지 지금 작업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 작업은 기상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3시간가량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다행히 작업자들의 애를 태우던 안개가 거치고 진수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2시간 후 우리가 충수 완료되면 완전히 뭐 작업하는 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슨 충수를 마치면 진수선의 하부 탱크에도 충수가 시작된다. F가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B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저희가 먼저 가운데를 채웁니다. F3, B3를 100% 채우는 과정이 DCL을 그대로 수평 상태로 가라앉히는 겁니다. 가라앉혀서 진수 각도를 기르는 건데 최대한 안정적이게 런칭했을 때 최대한 안정적이게 진수되기 위해서 최대한 DCL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진수 각도를 기울여서 진수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해상. 진수장 주변에 배 한 척이 들어온 것이다. 서둘러 배를 멀리 이동시킨다. 이제 작업은 거의 막바지. 4번 쪽 넣고 지금 B2, B4 누고 있나요? B2, F2는 지금 우선 충수 중단했습니다. 현재가 8%, 충수 40%. 충수된 케이스는 무려 9,000톤. 현재 약 8m 정도 가라앉은 상태다. 현재 각도 어떻게 돼요? 현재 각도 10.3도입니다. 안전한 진수 각도는 11도에서 15도 사이. 4번 6점. 진수 각도가 계산되어 있고 이 진수 가게에 의해서 지금 충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걔네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요? 지금 상태가 거의 진수하기 10분 전 정도 됩니다. 케이슨 진수 5분 전. 진수선 내부의 상황실도 이미 10도 이상 기울어져 있는 상태. 모든 작업자들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순간이다. 최종 양지했습니다. 런치. 무려 9,000톤의 육중한 케이슨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바닷속으로 미끄러지듯 흘러들어간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찰나의 순간. 정확하게 각도가 잘 맞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슨 진수는 항만건설에서만 볼 수 있는 균형의 예술이다. 오늘 진수는 대성공이다. 이럴 때는 또 잊혀지죠. 이렇게 또 잘 떨어진 거 보고 또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 보면 또 그럴 때는 뭐 그런 것든 고생했던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말끔히 또 씻어집니다. 무사히 진수가 끝난 케이스는 곧바로 예인선을 이용해 거치 장소로 인양한다. 이때도 역시 케이슨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관건. 저희들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 순간에 케이슨과 부딪히지 않게끔 잘 거치를 해야죠. 속도를 죽여서 천천히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죠. 일주일에 하나씩 제작돼 이곳 인천 신항만 건설 현장에 거치되고 있는 케이스. 케이스는 항만의 암벽을 이루는 중심 구조물인 만큼 제자리를 찾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오늘 정거치 작업이 마무리되면 암벽 1.6km를 이루는 88개의 케이슨 중 46번째 케이슨이 놓이는 것이다. 2013년이면 새롭게 태어난 인천 신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배가 들어와가지고 배가 접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암벽은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배가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일조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때까지 이런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또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 완성돼 갖고 컨테이너 부두가 다 완성이 된 부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저기 옛날에 나도 저 공사를 할 때 참여를 했구나 싶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케이슨 제작.
아찔한 철근들이 위협하는 공간. 고된 작업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항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24시간 연속 작업. 하지만 이들에게 결코 포기란 없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일이고 보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 현장에서 이러한 케이스를 갖고 제작을 하고 또 해상이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또 좀 많이 커버되는 것 같고. 국제무역의 중심, 해상과 육상을 잇는 관문인 항만건설의 승부수를 띄운 사람들. 남모르는 현장에서 이들이 흘린 값진 땀방울이 모여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건설적인 희망이 열리길 기대한다.